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전부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새 파트너가 생긴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양자 컴퓨터, 그거 만능 해결사 아닌가? 마치 마법 지팡이처럼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순서대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의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새로운 팀을 한번 꾸려보고요. 이 팀이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릴레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거예요. 이게 또 실제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까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기술 얘기라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어려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특별한 팀을 꾸리는 그런 상황 말이죠. 자, 여러분, 회사에 두 종류의 팀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우리 믿음직한 실무팀입니다. 늘 쓰던 방식대로 파이썬 같은 익숙한 언어로 99%의 일을 착착 해내는 팀이죠. 네, 바로 이게 클래식 컴퓨터입니다. 근데 다른 한쪽엔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온 괴짜 천재 컨설턴트가 있어요. 평소에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다루기 까다로운데 우리 팀이 몇 년째 끙끙 앓던 그 난제를 탄 몇 분 만에 이거네요 하고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성격도 능력도 완전히 다른 두 두뇌를 어떻게 한 팀으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전략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건요, 클래식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가 서로 일을 탁구치듯이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한쪽이 혼자서는 절대 못 풀거나 혹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같이 푸는 거죠. 솔직히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아직은 좀 예민하고 다루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똑똑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는 대체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합치는 강력한 협력. 바로 여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믿음직한 실무팀과 괴짜 천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주고받을까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3단계의 양자 릴레이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 같아요. 첫 번째 주자는 매니저, 즉 클래식 컴퓨터입니다. 이 친구가 먼저 문제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 천재님 이 부분만 풀어주세요 하고 과업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넘겨줘요. 이걸 전처리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주자인 천재, 양자 컴퓨터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그 핵심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양자 처리 단계고요. 자, 마지막 주자, 다시 클래식 컴퓨터가 천재가 던져준 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다듬어주는 후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릴레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3단계 릴레이라는 개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걸 실제 우리 업무,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 양자 기술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들이 생겨납니다. 보세요. 기획 단계부터 달라져요.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과연 비싼 양자 컴퓨터를 쓸 만큼 가치가 있나? 즉, 양자 우위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클래식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분석 단계에선 어떤 양자 하드웨어가 이 문제에 최적일지 고르고 설계에선 실무팀과 천재의 역할을 칼같이 나눕니다. 개발할 땐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로 먼저 돌려보고 진짜 장비에서 테스트하죠.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충실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계산을 삑사리 없이 정확하게 해내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 충실도가 정말 중요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실제 산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기업들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 오늘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STT 조수연 팀장님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짚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천재 컨설턴트가 쓰는 외계어 같은 양자 언어를 일일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는 클래식 컴퓨터가 파이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통역을 다 해주니까요. 덕분에 접근성의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 사례를 좀 더 볼까요? 국내 기업인 SDT의 큐레카 같은 플랫폼은 기업들이 양자 기술로 넘어가는 이른바 양자 전환을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SKKA의 큐메딕은 의료 영상을 분석할 때 생기는 오류를 줄이는데 양자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금융 분야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물류회사에서는 수만 개의 배송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데 바로 이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계산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특히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 양자 기술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우와, 이 숫자 보이세요? 10,000개 이상. 이게 뭐냐면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인 큐빗의 개수입니다. 큐빗이 많아질수록 계산 능력은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IBM이 2030년까지 오류를 스스로 잡는 프로세서에 10,000개 이상의 큐빗을 담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시스템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도약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 더 이상 물리학자나 소수의 전문가만 다루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 쓰듯이 간단한 라이브러리 하나 불러와서 쓰는 그런 아주 평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이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둘이 어떻게 환상의 팀플레이를 펼치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5년 뒤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재 컨설턴트는 과연 누구의 팀에,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팀에 합류하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